탄핵 정국, 하락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희망과 실제는 다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DJ의 신성우 실장입니다. 2024년 올해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이야기도 많았었고 말도 많았었던 것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탄핵 정국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많아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의 관망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2025년 부동산 시장은 또 어떻게 될까라고 또 궁금하실 분들이 많은데요. 제목에도 나와 있죠. 탄핵 정국에도 집값은 오른다. 2025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하기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망세라고 하는데 왜 오를까요? 하락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관망을 이야기하는 전문가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2025년은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부분들이 주택산업연구원이 2025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기자간담회에서 21일 날 발표를 하였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탄핵 절차가 주택매매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대표님인 한정훈 대표님께서 탄핵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분석한 거를 공개한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탄핵 정국에서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공급에 포커스를 맞춰서 과연 이게 전망이 오를지 관망이 될지 아니면 하락을 할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한번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서는 전세시장이 상승세가 예상된다라고 하는데요. 2025년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전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후반기서부터는 전세가는 공급이 늘어났다라고는 하지만 상승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뒤에 그 근거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주택 공급도 예년 평균 대비 약 30%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주택 인허가 물량이 올해보다 감소한 33만 호, 그리고 준공 물량은 올해 44만 호에서 33만 호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하게 공급량을 판단한다라고 했었을 때 공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는 어디나 있는 것이죠. 거기에 또 선호도가 있는 수요 지역, 특히 서울 수도권 지역이라고 한다면 공급량이 줄어들고 수요는 계속 있다라고 했었을 때 가격 상승은 불보듯 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관망을 보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건데요. 자, 이 내용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전국 주택 공급 실적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파란색은 인허가를 이야기하고요. 좀 진한 남색은 착공, 빨간색은 준공으로 보시면 그래프를 이해하는데 편하실 것이라 판단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5년에서부터 2023년까지의 인허가, 착공, 준공의 추이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5년에 대부분 봤었을 때 인허가, 착공, 준공이 상승 추이를 기르다가 이 이후부터는 상승이 아닌 하락으로 점점 내려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100% 우리가 말하는 매매가, 전세가, 월세에 대해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근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 지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2023년에는 준공, 인허가, 착공 모두가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수도권 주택공급 실적 추이를 보면 그 내용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2022년서부터 2023년, 2024년까지 추이를 한번 이렇게 빨간색 박스로 판단해 보았습니다. 이걸 보신다라고 하시면 모든 지표들이 하락 부분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공급량 아실이라든지 부동산 124 여러 사이트에서도 본다라고 하면 2026년, 7년, 8년 모두 다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아파트 물량에 대해서 판단한 자료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아파트 말고 우리가 말하는 비아파트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텐데요. 이 비아파트 부분은 일정 부분 아파트의 주택을 공급하는 어떻게 보면 주거사다리 역할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일정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들이 전세 사기, 역전세로 인해서 많이 착공 인허가 이런 부분들이 안 됐죠. 아파트는 26년부터 28년까지 공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파트가 금방 짓는다고 해서 1년 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최소 3년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착공이라든지 인허가 부분이 이렇게 감소한 상황에서 2028년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신축 아파트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지역의 수요를 비아파트, 빌라라든지 다세대 부분들이 충족을 해줘야 될 텐데요. 이 부분 역시 2024년 상반기 때를 비교한다라고 하면 빌라가 약 1440세대 정도밖에 지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거는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빌라는 거의 전멸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공급이 없고 전세도 거의 월세로 바뀌고 있는 상황. 거기에 외국계 기업까지 우리나라의 임대차 시장에 들어온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이 그냥 들어올까요?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이 충분하게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겁니다. 전세, 월세, 물론 많이 비싸고 많이 올랐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지만 다른 선진국 수준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양호하다라는 판단을 아이러니하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 아파트 준공중 정비사업 비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정비사업의 비중은 2013년에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가 계속 상승을 하면서 최근 2024년에 그리고 2023년에는 정비사업 비중이 2023년 81.1%, 2024년에는 78.5%까지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비사업이라고 한다면 재건축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역세권 개발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바로 새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공급의 지표로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업들이 빠르게 될 수 있다라는 게 신속통합기획, 통합심의라는 이야기들 이런 걸로 해서 공급을 빠르게 해주려고는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통합심의들도 2년에서 3년 정도가 단축되는 거지 재개발, 재건축이 빠르게 된다는 건 최소 10년 정도는 봐야 되겠죠. 역시나 공급은 부족하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빠르게 될까요? 아직 탄핵 정국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역시 장기적인 정책 방향에서는 꾸준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한동안은 이 불확실성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조금은 정체되거나 딜레이 될 수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비중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비아파트 비중은 또 어떨까요? 서울을 일례로 볼까요? 서울만 보더라도
비아파트 부분이 45.3%입니다. 자, 아파트, 비아파트 비중이 6대 4로 보면 되겠는데요. 이 4의 비율이 지금 전멸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아파트의 쏠림 현상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역별로 또 초양극화는 더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탄력적인 부분이 비아파트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장은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공급으로 이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아파트도 부족하고요. 빌라 다세대 시장도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격이 떨어진다, 하락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수요 공급 측면에서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자, 다른 지역들도 비율적으로는 조금씩 편차가 있긴 하겠지만 비아파트의 공급이 활성화가 안 된다라고 했었을 때 매매 가격이 급등하는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파트가 착공이 돼서 만들어지기 전까지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 시간을 커버할 수 있는 시장이 비아파트 시장입니다. 빌라라든지 다세대 시장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이 공급을 무난하게 할 수 있는 시장인데요. 자, 전세 사기와 역전세, 이런 부분들로 문제가 많이 심각하죠. 자, 정비사업 비중도 상당히 높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빠르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부족하지요. 자, 2025년에 모아타운 강북구 번동이 착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게 가장 빠릅니다. 착공을 하고 3년 뒤라고 했었을 때 2028년인데요. 그때까지 이 강북구 번동처럼 빠르게 될 수 있는 신속통합기획, 그리고 모아타운 역세권 개발은 아직까지 눈에 띄게 보이는 곳은 없습니다. 자, 공급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전세 시장은 좀 어떨까요? 상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2024년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량 추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세 매물량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량은 26,539가구에서 32,687가구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났으니 전세값은 떨어지겠네, 단순하게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이 부분들이 들어온 게 동대문구, 강동구, 성동구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들어온 거는 성동구에는 아이파크 리버폴의 1차 내년 상반기, 그 다음에 동대문구 이문동의 레미안 라그난테, 그리고 강동구에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전세 물량이 많아지면서 이런 부분들을 가격을 견인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전세가 일시적으로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수요는 정말 많이 부족한 게 상황입니다. 자, 상반기가 이거를 다 흡수를 한다라고 하면 2025년 하반기는 전세시장 과연 어떨까요? 공급이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 전세가는 안 오를까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곳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빌라 시장, 다세대 시장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아파트 전세 무불은 급감할 것이고요. 이런 사례들은 예전 송파구에 있는, 기억하십니까? 아파트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면 6개월 만에 거의 소진이 됐었죠. 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런 전세 물량도 올해 넘어서 2025년 상반기에는 더 소진이 될 거고요. 전세, 월세는 가격이 올라갈 것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다시 매매가를 올린다라는 건 기존 사실이죠. 자, 그리고 탄핵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선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대선 이후에는 매매가가 상승했었던 사례들이 과거의 경험 사례로 봤었을 때 있는 부분들을 했었을 때 2025년 7월 이후에는 확실히 달라지는 부분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 추이도 지금 보시면은 서울은 0.86에서 0.21로 감소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전세가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역별로 다 보고 전체적인 이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도 0.21% 정도가 계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떨어진 게 아니죠. 자,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고요. 완만하게 올라갈 겁니다. 월세는 어떻습니까? 월세는 대학교 주변의 숙박시설들 월세들은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갔고요. 다른 지역들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호도가 높은 곳이요. 물론 떨어진 곳도 있겠죠. 자, 이런 걸 보면 월세, 전세도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을 거고요. 이런 게 매매가 시장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는 알고서 2025년 부동산 시장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2025년 예상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탄핵 정국으로 인한 관망세가 주도할 것 같습니다. 조정장이 있을 것 같고요. 자, 미국 금리는 또 어떨까요? 두 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해서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가 됐습니다. 한국은행도 미국 금리에 맞춰서 내년 1월 또 상반기에는 한 차례 더 다운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중반기부터 집값 상승이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이 내가 눈여겨봤던 부동산, 실거주 목적의 부동산부터 또 투자 목적의 부동산까지 내가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좋은 물건을 가질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이 되고요. 전세 시장도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눈에 보입니다. 이 내용은 공급 부족이 주된 이유겠죠. 자, 공공 부분의 착공 분양 증가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SH에서 올해 12월 달에까지 해서 5만 호를 겨우 맞췄던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자, 예상했던 수요하고는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과거 사례를 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역부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선호하는 아파트 부분이 아닌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을 늘린다라는 것을 공급량으로 하는 건데요. 자, 싫어하는 부분을 들어가는 거 원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허울 좋은 대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정부의 장기 정책 방향은 한동안은 정체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자, 부동산 시장 우리가 발 빠른 분이라고 한다면 지금이 오히려 위기가 기회인 시장인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 있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거고요. 자, 지금까지 부동산 DJ의 신성호 실장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도 또 다른 모습으로 방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